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한나입니다. 활발하고 활동적이고요. 역시 요만할 때 친구들에 대한 관심사가 좀 높죠. 한나에게 수학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한나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강동구. 방학을 맞아 집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 있는 한나. 한나인가 봐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책을 보고 있는 걸 보면 독서 습관이 잘 잡혀 있나 봅니다. 네. 심지어 책에 막 밑줄도 치면서. 예. 잘 읽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다 읽은 책을 정리하고 책장에서 상자를 꺼내는데 뭘 하라는 걸까요? 이제 저기서 무슨 게임기 같은 게 나오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헝겊이 나옵니다. 바느질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이런 거 하는 친구들 간혹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바느질이 또 도움이 돼요. 이 소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뇌 발달에 도움이 돼서 정규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네. 어머, 근데 손재주가 진짜 좋은가 봐요. 저는 좀 탐이 나는데요. 이어폰 불감인데. 바느질을 마치더니 그림까지 그리는 한나. 요즘 아이들처럼 TV를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며 쉬지 않네요. TV를 보고 싶긴 한데 근데 TV를 보는 것보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더 재밌고 좋아요. 바느질부터 피아노까지 활발한 성격처럼 여가 시간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낸다는 한나. 이렇게 활동도 휴식도 열심히 하는 한나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나가 평소에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요즘 뭐 만화책이긴 하지만 Y나 뭐 여러 거 많이 봤는데 수학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을 제대로 못 쓰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오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나 엄마는 학원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학원 가는 것보다는 애가 부담도 많으니까 학교 수업 잘 따라가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4학년들이 고민일 거예요. 이 서술형 문제가. 그렇죠. 네. 잘 신청하셨네요. 근데. 그렇죠. 네. 평소라면 엄마가 한나의 공부를 봐주며 서술형 문제도 잡아주겠지만 어린 동생도 돌보랴 집안일 하랴 게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한나의 공부를 제대로 봐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빠가 한나의 공부를 대부분 봐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함께 지켜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너 언제 공부할 거야? 나? 나중에. 너 계속 그러면 엄마가 칭찬 스티커 다 빼버릴 거야? 알았어, 하면 되잖아. 너무 귀엽다. 칭찬 스티커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칭찬 스티커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준 거를 떼내시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그게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네, 안 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줘놓고서 뺏는 거는 정말 열받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조금 그 이전부터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네요. 엄마의 말에 결국 책상 앞에 앉은 한나. 오늘은 124쪽부터 133쪽까지네. 9장이구나. 아빠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내주시고요.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 봐주시는데 저게 한 하루 공부량으로 따지면 20-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잘하네요. 어느새 한숨도 멈추고 문제 풀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라도 만난 걸까요? 문제를 풀던 손을 멈추고 잠시 고민하더니 별표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한나가 가장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한나야, 네? 다 끝났어? 네. 이때 한나의 뒤에서 들리는 아빠의 목소리. 아빠 젠틀하시다. 똑똑도 해주시고. 이제는 아빠와 함께하는 채점 시간. 노력 잘해.
원래 잘하니까. 저렇게 하나하나 봐주시나 봐요. 근데 이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왜 이렇게 잘해? 막, 아. 혹시 서술형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네. 이건 몰라요. 그래서 별표해놓은 거야? 네. 그래, 2개. 이거는 틀렸으니까 생각해보자. 채점 결과 기본 문제들은 잘 맞춘 상황. 하지만 고민대로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틀렸네요. 근데 2,700에서 3,400을 빼야 될까? 3,400에서 2,700을 빼야 될까? 난 네가 중학교 간 줄 알았어. 큰 소리도 안 내세요. 자기가 해놓고서도 민망했는지 막 네. 웃어요. 400 빼기 2,700은 얼마야? 700. 700. 700m. 빙고. 서술형 문제가 약해 고민이긴 하지만 아빠는 나름 한나의 학습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나가 뭐 고학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고 그것도 하학년이고 그리고 제가 뭐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학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지금 차분히 해 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이런 아빠의 속마음만 들어도 일단 한나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근데 어머님도 저 의견에 동의하시는지가 이제 또 그러게요. 네. 한나의 문제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엄마와 아빠. 그래서인지 엄마도 나름대로 한나에게 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귀찮은 것. 야 대놓고 그냥 귀찮은 귀찮은 거. 거. 넌 누구냐? 뭐죠? 뭘까요, 근데 진짜? 연산 문제. 연산만 있는 문제집이네요. 네. 연산을 잘 못하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자세가 흐트러지죠? 영 집중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연산을 싫어하는 걸까요? 선생님이랑 그리고 엄마가 연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연산이 계산하기가 귀찮고 그러니까 왠지 싫어졌어요.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게 귀찮고 싫다는 한나. 게다가 한나가 푸는 문제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나야, 네? 혹시 문제집 몇 학년 거야? 2학년 거요. 한나 지금 4학년인데 왜 2학년 풀고 있어? 이거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덧셈부터 차례차례 올라오라 그래서 지금 2학년 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나의 연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2학년 연산 문제집을 풀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산 학습에 한나는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2학년 거를 왜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학년 거 푸니까 남들보다 지식이 머리가 좀 더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머니는 그냥 더 잘 되라고 한 건데 네. 또 당사자는 또 느끼는 게 또 오히려 자존심만 상하는 상황이 됐네요. 일단 아이고. 스스로 저게 2학년 거고 나는 4학년인데 아이고. 일단 자존심 상했을 거고요. 또 본인이 생각할 때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연산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엄마와 선생님의 말에 한나도 나름 노력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손을 튕기고 있는 이것, 바로 주산입니다. 어느 날 그 방과후 교재 가지고 와가지고 방과후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주산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일까 그랬는데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해줬습니다. 네. 친구들이 주산을 하면 계산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해보게 되었어요. 부족한 연산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주산. 스스로 원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인지 앞서 공부할 때보다 더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스스로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이런 노력들 덕분인지 아직까지 한나의 성적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공부하고 엄마가 학습 관리도 틈틈이 도와주고 또 한나 스스로 주산까지 할 정도로 노력하는 한나네 가족.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서술형과 연산 실력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속 시원한 수학 학습법.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아빠와 함께 수학을 찾아와준 초등학교 4학년 한나를 만나봤습니다. 아빠나 엄마는 한나가 서술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고요.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머니는 지금 기초 연산부터 좀 다시 한번 밟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나의 반응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일단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것 같고요. 글쎄,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비효율적인 방법은 아닐까라고 살짝 걱정은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수학에서 학습이 힘들어짐을 조금 느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반복되고 지속되게 되면은 아이가 수학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렇죠, 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선 현재 성적을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아주 훌륭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채워줘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머니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도 아시고 네.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적합한 문제를 좀 제공을 하는 것이 한나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흥미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보면요, TV를 막 본다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거든요. 네, 아주 습관이 기특해요. 참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수학적인 정확한 난이도 제공을 하시면 아이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일단 그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자상하시잖아요. 네. 미래의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한. 될 거예요, 네, 분명히.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요거 하나가 조금 얘기하신 거랑 달랐던 게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한나가 좀 어려워한다, 네. 힘들어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한나는 서술형 문제 풀 때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오히려 근데 연산 문제 풀 때 그러네요. 그 모습이 밤새고 일하다 나오시는 어른들처럼 갑자기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요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니 뭐 연산을 얼마든지 연습은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4학년에서 갑자기 2학년 연산을 시킨 게 혹시 아이의 동기를 좀 너무 이렇게 죽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어린 학생들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자기 학년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키워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학년 연산을 하는데 양도 많아 보이고 지금 학년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연산 연습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학년에 연산을 연습을 해도 그 덧셈 뺄셈이 그 안에 곱하기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연습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 학년의 내용을 연습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수학이 연산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어떤 연산이 수학의 어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일부분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을 또 이제 뭐 어려워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서술형이라는 게 어떤 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좀 문제가 길다거나 다른 형식으로 좀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별개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 쓰는 연습과 함께 차분하게 지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 지도하시는 방법이 저는 참 매우 모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제 모습을 보는 이렇게 또. 네. 참 부러웠습니다. 사실 좀 따라하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런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잘 따라오고 그리고 교육시키려는 하는 내용도 잘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좀 문제를 좀 살펴보면 아까 그 별표 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런 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길고 표도 있고요. 사실 이런 거는 학생들에게 어렵죠. 분석을 해야 되고 뭔가 계산도 해야 되고 동시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면 이 문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도 있으면 괜찮아요.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실제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따로 떼서 한 요거만 푸는 날도 잡아두면 아이들 좀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피로감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 도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실제로 퀴즈 문제를 어른들에게 내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블럭이라든지 같은 모양의 어떤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려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본다면 네. 많이 도움이 되니까 실제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하시는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정한 공부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은요, 좀 저는 혼란스러워요. 학교에서의 생활 통지표, 그다음에 아버님 오 잘하는데 어머님은 너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 서술형이 약해. 도대체 진정한 수학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한나의 진단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후행에 비해서 지금 현재 현행이 점수가 많이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버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한 2회나 3회 정도 아무리 바빠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초를 다시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2학년 연산을 시키고 있는데 네.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의미 없는 시간은 좀 빼주시고 오히려 한나한테 좀 적합한 학습을 좀 제공해 주셔서 지금 다시 시도를 하신다면 현재 이 점수도 금방 극복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형보다는 지금 현행이 더 그렇죠. 중요한 네네네. 시점인 거네요. 후행 문제 틀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각도의 기호, 도자를 빼놨다든가 이런 네. 단순 실수만 있어요. 그래서 후행 대체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서는 좀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문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 순서를 나타내라라고 했는데 답을 구했어요. 이것도 뭐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7번에는 풀이를 쓰지 못했어요. 헷갈린 것 같아요. 지운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했고요. 자, 그리고 9번을 보면 곱하기 나누기 이런 혼합 계산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순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충이 좀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칙 찾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11번, 12번, 18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를 좀 대입해 보고 하면 또 역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의 연습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은 어떤 서술형 비롯해서 계산 실력 이런 다양하게 조금 빈틈이 보여서 좀 채워야 될 부분이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한나에게 잘 맞는 맞춤 수학 학습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나의 강점과 약점 저희가 또 알아봤죠? 네. 한나의 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자기조절 영역과 학습 습관이 또 학습 기술이 전반적으로 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학습 동기라든지 뭐 자율성, 시간 관리, 시험 관리, 즉 내가 좋은 점수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습 동기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학습 동기 없이 어떤 훈련만 시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나에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 네. 이런 순수 학습 동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어머니께서 지금 협박하시듯이 스티커 뗀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피드백은 오히려 한나가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강압을 통해서 한나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적 동기 강화인데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이 높이 목표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님과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나지 마시고 네. 한나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정할까 이런 좀 학습에 관련된 목표 지점까지 같이 잡아주신다면 아마도 한나가 학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일단 스티커가 너무 많아요. 한 100개는 모아야지 끝나는 스티커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어린이집에서 뭘 해도 다 주는 스티커 그 나머지 한 20개, 30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어머님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아버님은 집에서 해도 될 것 같다. 엄마는 학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일단 아버님, 어머님의 의견 차이도 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너무 잘 가르치고 계신다. 지도를 너무 잘하셔서 사실 주 1회 가르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것만 아쉽죠. 네, 그러니까 주 2회 이상만 돼도 집에서 학습해도 충분할 것 같은 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나시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죠. 왜냐면 피드백 같은 걸 위해서 뭐 학원도 괜찮고 소수의 공부방도 괜찮은데 학원을 가는 문제는 어머니의 의견도 중요하고 아버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나 자신의 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본인이 직접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나에게도 한번 물어보셔서 한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학원은 정말 한나의 의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서술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솔루션을 주고 싶어요. 네, 그 서술형 같은 부분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독서랑 수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독서를 통해서 어쨌든 어휘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이해력 부분들이 그렇죠. 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나 같은 경우는 아까 책 읽는 거 봤잖아요. 독서 습관은 좀 잡혀 있는데 과연 충분히 사고를 하면서 책을 읽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뭐 도서관에 간다든가 서점에 가서 아이가 원하는 흥미로운 책을 좀 선택하게 하시고, 또 독후 활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빠랑 아까 대화 재밌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책 같이 읽은 다음에 서로 대화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혼자서 그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본다거나 아니면은 책 장면을 그려본다거나 네. 아니면 시를 한번 써본다거나 다양한 독후 활동이 있거든요. 이 손재주도 좋은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되새김이 된다고요. 네. 읽었던 것에 대해서 되새김이 되고, 그러면서 또 사고력이 증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어휘력 부분, 문장 이해력 부분도 올라가면서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학습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은 같은 서술형 문제지만 뭐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들의 문제를 하루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꾸준히 풀어보는 것.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적으니까 집중도 더 잘하게 될 그렇겠죠. 거고요. 그러면서 서술형 문제를 좀 더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아빠들, 부모, 어머님들 뭐 사실 지도 잘 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다 그런데 또 지도하라고 하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아유, 현실 모르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면 미리 잘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어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한나 같은 경우도 그다음 피드백을 아버님이 내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습 계획을 잘 짜야 사실 이 어떤 공부의 능률도 잘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는 잘 지켜갈 수 있는 학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습 계획을 더불어 같이 한번 짜줘서 그걸 지키는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수학 공부 시간을 매일 넣는 거죠. 일정한 시간을 역시 의논을 해서요. 네.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뭐 공부밤에 간다면 집에 돌아와서 어떤 복습한 시간을 어느 정도 갖는다는 거라든지, 예, 인터넷 강의를 언제 들을 것이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또 넣어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집을 어느 정도 양으로 할 것인가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채점, 그리고 피드백 시간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마음속에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성취감이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녀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한나의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장면에서 그 2학년 연산 문제 풀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자존심 상했던 모습이 그렇죠. 있었어요. 정말 하기 싫어했고.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한나야, 너가 초등학교 5, 6학년 거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건 난 알아. 근데 네가 건방져질까 봐 어머니가 일부러 네. 겸손해지라고 초등학교 2학년 걸 그동안 해왔다. 사실 넌 이걸 풀어야 된다면서 서서 이제 올려놓는 거죠.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다음에 네. 이제 그냥 원래 학년대로 하자 하면서 이제 4학년 걸로 딱 가는 거죠. 아, 요 작전. 어떻습니까, 선생님? 좋은 방법인가요? 좋은 것도 같고 네. 네. 입맛을 많이 따시더라고요. 애매한 것도 같고. 네. 아니, 오늘은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에게 조언을 또 드려야 되니까 오늘 선생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둘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한나에게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면서 한나에게 학습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버님이 해주시고, 네. 어머니는 대신
자애로운 엄마,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든 부분들 위로해 준다든가, 정서적인 부분들. 네, 정서적인 네.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곧 사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머니께서 지금 네. 강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한나한테는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사춘기가 오면요, 어머니 칭찬 스티커 애가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피드백 방법을 좀 바꾸시면 맞아요. 한나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머니와 한나의 어떤 관계도 잘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술형이 어렵다는 고민을 들고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서술형 문제를 비롯해서 현행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정서적인 부분을 더욱더 감싸 안아주시면 아마 한나가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조금만 더입니다. 하루에 한 문제라도 단 5분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보세요. 많이 내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아이 고려하기. 문제집의 난이도나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이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나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영원한 내 편. 오늘은 어머니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 되어야 자녀가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가 되어야 머리 회전도 좋아지겠죠? 어머니와 한나가 좋은 모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씨한테 이런 걸 물어보긴 좀 미안한데요. 우리 이리 씨도 어렸을 때 서술형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저는 뭐 이 서술형 문제보다는 이 동네형 문제 때문에 더 괴로워했죠. 동네형이 말이 많아였어. 말이 많아가지고 서술형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둘 다 말이 많아. 아, 말이 너무 많아.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처음엔 하면 돼요? 당황스러워. 네. 좀 나중에 계속 만나다 보면 적응이 돼요.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서술형이든 동네형이든 네.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 해결된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리 씨 말이 너무 많아요. 나도 동네형 됐잖아, 이제 이리 씨가 더 나이가. 고민이야. 그래, 우리 서술형 문제도 자주 만나고 자주 경험하면 빨리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서술형 문제 그냥 수학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독해력도 있고 어휘력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책도 읽으시고 또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그리고 또 수학 궁금증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